예,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예, 수요일이죠.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아직 그죠? 예,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돈 나간다는 예, 이 메시지는 거침없이 옵니다. 그죠? 또 돈 나갔다고 이렇게 돈 들어오는 알람은 울리지 않고 돈 나가는 알람은 이렇게 잘 울립니다. 요즘 다들 뭐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들 많이 좀 예, 힘드시죠. 그죠? 많이 힘드실 건데 예,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 뭐 지구에도 해 뜰 날이 온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예, 노력하면 결국은 현실은 결코 여러분들 모습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죠? 더더욱 더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버텨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 나간다 보면은 좋은 날이 분명 무조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자 지치지 않으시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먼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라는 타겟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타겟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꾸준해야 되겠죠? 근데 그 꾸준함을 또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자, 그래서 이 열정을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그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 타겟, 목표에 대한 생각을 사고에 머릿속에 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열정이 생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이 그 목표를 위해서 다가가는 예,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사고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생겨나고요. 열정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여러분들이 타겟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똑같죠. 반드시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 타겟이 없이 그냥 무작정 돈 벌고 싶다, 돈 많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단순한 생각은 결코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명확한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타겟이 없고 무작정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최소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뭐 아파트를 취득하고 싶다, 땅을 사고 싶다, 아니면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뭐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요즘 보니까 뭐 재밌는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뭐 해외 여행 가는 그죠?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저 젊은 친구는 얼마나 금수저인지 아니면 다이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외여행을 저렇게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사고의 차이죠. 방법의 차이인 거고 그죠? 예, 그런 친구들도 가장 저렴한 항공편과 저렴한 숙박시설, 저렴한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자기가 주어진 경제적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여행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유튜브 수익도 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것은 타겟이죠. 목표, 자기만의 나름의 꿈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목표가 꿈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무작정 돈 많이 벌고 싶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그 직장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모든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거죠. 근데 다들 그렇겠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삶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 크지는 않거든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그 정점에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어려워요. 하나를 이루게 되면 또 다음 타겟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 타겟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된다면 첫 번째 타겟보다는 두 번째 타겟,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쉬워집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이뤄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큰 타겟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무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타겟보다는 자그마한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래요. 무작정해서 내가 부동산 사고 싶다. 그거 언제 오겠어요. 그죠? 이 자그마한 타겟부터 여러분들이 이뤄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큰 타겟도 같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오늘 방송이 마치면 한번 식사들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일일이 적어 보세요. 간단하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직접 적으시라니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적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적으면서 자기만의 비밀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룬 것은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뭐 부동산을 치드가든 세계여행을 가든 또는 내가 원하는 선물 하나 사든, 그죠? 예, 아니면 뭐 내가 뭐 주식 계좌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재산이 축적이 되든 경제적 자유를 얻든 그런 꿈은 아주 좀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그마한 꿈부터 실현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그마한 꿈이 타겟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요, 그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자그마한 게 모이고 모여가지고요, 결국은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댐이 무너질 때 말이죠, 자그마한 균열이 조금씩 가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큰 댐이 무너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꿈도 마찬가지죠. 자그마한 그런 어떠한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결국은 큰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꿈을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꿈을, 즉 버킷리스트 정도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해라니까요. 나열을요. 그 나열을 하고요,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큰 꿈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킷리스트부터 작성을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예, 그랬던 사람들이 몇 있죠. 여기에도 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루면은 동그라미 친 걸 이제 또 1년 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걸 한번 보고 이뤄낸 건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축하도 해주고 또는 즐거워도 해주고요. 같이 뭐 식사도 하든 뭐 차를 마시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못했던 건 다음 내년으로 또 이월시키면 되죠. 그리고 올해 이룬 것만큼 어떻게 타겟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빨리 이룰 수 있고 어떤 것은 늦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처음부터 매출 정대를 뭐 10억에서 200억, 300억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되죠. 기업 경영자가 최소한 10억에서 뭐 13억, 그 다음에 뭐 17억, 그 다음 25억, 그 다음 30억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기업의 외형, 매출을 외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외형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뭐 처음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100억대 회사를 만들 거야. 그렇게 목표를 타겟을 하면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진짜 뭐 100만 분의 1의 확률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그런 타겟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훌륭한 경영자라고 할 수 있죠. 개인 삶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목표 타겟을 잡느냐. 대기업은 뭐 당연히 좀 자금력이 크고요.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100억에서 200억, 100억 정도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100억짜리 매출 회사가 200억으로 목표 타겟을 잡는 거고요. 1억을 매출하는 회사가 200억의 타겟을 잡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내가 매출이 100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200억의 목표를 타겟을 잡았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1억을 매출을 하는데 200억의 타겟을 잡았다. 이거는 허황된 꿈이죠. 모르겠습니다. 획기적인 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뭐 가능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특히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자, 그렇지만 그 확률은 정말
매출이 200배가 느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확률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수를 주지 말고 작은 희망, 목표, 타겟,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이루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자그마한 균열이 큰 꿈을 이루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 띄엄띄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이 방송을 보든 또 다른 공부를 하든 어쨌든 균열을 자꾸 가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균열이 결국은 커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무방 내용은요, SMR입니다. SMR. 그러니까 스몰 모듈러 리렉트라고 하죠. 스몰 발음이 좀 안 좋죠. 스몰 모듈러 리렉트.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죠? 소형 원자로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 제가 이걸 SMR을 방송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하도 이 중동 전쟁, 뭐 이스라엘, 이란이 뭐 F-35, F-15 전초 기지를 갖다가 뭐 미사일을 뭐 몇백 발 날렸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과 뭐 이란과 이제 전쟁이 이제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까? 나름대로 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죠. 싸울 남자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것도 보기는 봤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이 가스와 에너지,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 세계 에너지 값이요 완전히 뭐 들썩들썩 거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에 대한 안전, 에너지 보급에 대한 어떠한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말이 나왔던 그 원자력은 절대로 우리 전 세계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에너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주로 이 소형 원자로, 즉 말하면 SMR이 왜 또 강조가 되냐면, 요즘은 모든 이 제품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뭐 자동화, 뭐 AI 기술이라고 할까요? AI 기술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로봇도 뭐 당연히 AI 그거죠, 그죠? 자, 그런 자동화 시설이 구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이 소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우리는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원자로를 뭐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말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스몰화되어 있는 거죠. 더 소모화되어 있어서 공단이라든지 공단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소형화를 많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자력은요, 가장 이점은 뭐냐면 탄소 배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굉장히 작고요. 원자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 수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석유보다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몇백 년, 200년, 300년까지는 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더욱더 발전하면 했지, 더욱더 쇠퇴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아무래도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대형화되어 있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뭐 원자력 발전 시설을 뭐 우크라이나가 파괴했다, 뭐 드론이 와서 뭐 소형 폭발을 해서 충격을 줬다, 뭐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대형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전쟁 관련 리스크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형화되어 있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다 보다 보니까 그게 만약 가동이 안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
이제는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소형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각 이제 만드는 데에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이제는 적극적인 추진을 이제는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원전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형화되어 있다. 그런데 더욱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효율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릴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말이죠. 원자력 하면은 원자력이라는 이런 이제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거나 또 강조가 되잖아요. 그죠? 뭐 언론을 통해서 강조가 되든 또는 뭐 타임지에서 보고가 되든 또는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하든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강조가 중요성이 부각이 되거나 강조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요. 원자력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하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아직 뭐 코스피는 오늘 뭐 1.22% 정도 다시 장대 연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락을 했고요.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죠. 자, 코스닥도요. 일단 양봉은 떴지만 일단 0.23% 떨어졌고 코스피는 1.2 떨어지는 폭이 좀 더 컸죠. 더 컸습니다. 이렇게 더 컸습니다. 1.22%가 떨어져. 어저께 그죠?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그 장대 연봉 2%대 떨어졌고 오늘은 1.22%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0.22%가 2% 정도. 그런데 뭐 양봉은 떴습니다만 어쨌든 장이 오늘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은 뭐 언제든지 뭐 취합을 할 수 있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정도야 뭐 아무 카페나 뭐 아무 뭐 그 토탈 이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를 열면요 포탈을 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SMR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또 올려야 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더 크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뭐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에는요 한 6%대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매출 성장을 했거든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업종표가 22.60인데 이 회사는 206.34 굉장히 지금 뭐 이 가격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으나 미래 잠재적인 시장 가치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 퍼 수준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두산 엘리베이터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대략 17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17조 정도로 매출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18조 정도를 16조 6천이죠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근데 올해는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100억인데 올해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7,8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치죠.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그죠?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더 대략 한 2,700억대 2,650억대 정도가 더 증가한다는 그런 예상치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그죠? 다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예상치하고 거의 좀 흡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뭐,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큰 대기업에서는 예상치가 거의 일반적으로 나오는 결과치와 유사함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상치에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죠. 퍼 기준이 조금 많이 높았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주가 대비 올해 실적에 따른
퍼의 수준은요 23.6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3.6위를. 그죠? 올해 예상되는, 올해 실적이 예상되는, 크게 뭐 편차가 없는, 오차가 없는 그런 수준의 실적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치하고 실적치하고요. 그런데 예상치를 넣어서 퍼를 계산하면 23.6이라는 거죠. 23.6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위에 봤던 206.34는 작년 실적에 기반한 퍼란 말이죠. 근데 올해는 거의 업종포가 지금 수준이 업종포와 약간 비슷하다. 올해 실적을 가지고요. 올해 실적, 현재 실적만 가지고 퍼 수준이 업종포와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커지겠죠. 지금 수준이 올해 실적 수준이 지금 주가가 거의 현재 이 주가가 가소평가, 가대평가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앞으로 SMR이 강조가 되고 각 나라마다 소형 원자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하게 되면 이 회사의 미래적인 잠재적인 성장치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대감에 나름 그 기대감에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죠?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퍼가 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올해 잠정적인 연말 실적치, 거의 예상치와 실적치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준해서 본다고 그러면 체코 원전 수준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올해 실적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미래 SMR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된다면 더더욱더 주가가 상승 요인이 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는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서두에도 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형 원자로든 아니면 원자력이든 하여튼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부각이 되거나 또는 강조가 되면요, 여러분들 일단 제일 처음 또 올려야 될 종목은 뭐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빼놓고 이 종목이다, 이 종목이 대장주다, 이 종목이 대장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관련 대장주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 그 스마트한 어드밴스 스몰 모듈러 어드밴스 리렉터, 즉 말하자면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어떠한 스마트 시스템, 이 스마트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마트가 아닙니다. 스몰 모듈러 어드밴스 리렉터라 해가지고요, 이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소형화되어 있는 원자력과 전기 생산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면 2위는 무조건 한국전력이다.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전기 생산하는 모듈러에 대한, 그죠? 어드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장치를, 소형화되어 있는 장치를, 그죠? SMR에 맞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요. 전력을 생산을 원자력에서 한다. 그럼 이걸 연계하는 장치들이 또 소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한국 전력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전기를 어떤 매체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전은 무조건 원전 관련주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원자력에서 절대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로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전기를 생산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예,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당연히 한국전력이죠. 그죠? 그걸 뭐 저장하기도 하고 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인상폭이 그동안, 그죠?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전기 생산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전기 공급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뭐 에어컨도 못 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전이 망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전이. 예? 그런데 실적은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죠? 뭐 한번 볼까요? 실적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손실이 뭐
근데 2024년 그죠? 그 이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2022년은 그죠? 예, 71조 원을 매출했는데 영업 손실이 32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손실폭이 대폭 줄었죠.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급기야 이익으로 구현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예? 이 전기요금 인상폭이 좀 뭐 대단하거나 원가 부담률을 뭐 낮추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전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나오네요. 이렇게 2020년도는 한때는 이렇게 이익을 기록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이 회사는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올해 예상치는 이익으로 돌아선다? 뭐 좋은 이야기죠. 그죠? 좋은 이야기인데 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그죠? 물가를 전기요금이 오르면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100%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요금도 무턱대고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데 이번 뭐 2022년부터 정권이 또 바뀌면서 이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박스권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걱정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수익폭은 뭐 크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한국전력도 예전에는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 그죠? 뭐 6만원대까지 이렇게, 그죠? 2018년도 당시네요. 6만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여러분 주봉으로 보니까 거의 뭡니까? 예, 하단에 하반 경직이 왔죠?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정투자할 게 없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믿고, 그죠? 우리나라가 뭐 망하더라도 이 회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단점이 이익이 구현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당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바닥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예, 나라가 망해도 다른 종목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회사는 망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 회사는 나라가 망해도 전기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무조건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이 두 가지는 원자력 관련한 이 종목 테마주로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머리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라고요? 예, 당연히 한국전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배, 그죠? 벙커시우로 가는지 요즘 뭐 천연가스로 가는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 그죠? 또는 조선업에, 조선해양업에 필요한 원자로의 모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SMR 조선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SMR 기술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예,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박에 소형 모듈화 되어 있는 뭡니까?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어떤 기계를 만들어냈다. 원자로를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배가요 연료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핵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 핵 잠수함도 물론 뭐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뭐 경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잠수함은 어느 주기적으로요. 며칠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해수면 위로 떠올라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원자력 그 핵 잠수함은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정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1년 365일 바다에서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자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에게 들킬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핵 잠수함이 로이드에도 안 잡히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대표적인 그 무기로 손꼽히는 게 바로 핵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쏠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ICBM을 뭐 물속에서 쏴버리고 또 이동해버리고, 그죠? 그러면 갑자기 물속에서 미사일이 튀어나와가지고 타격을 하고. 그런데
요격을 하려면 미사일은 요격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잠수함을 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힘들죠. 또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소형 원자력, 일반 원자력 뭐 잠수함에도 있겠지만 이거는 군용에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개발이 현대중공업에서는 실질적으로 SMR이 그죠?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데도 많이 기여를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 군사용, 그죠? 국방 산업에도 충분히 이 모듈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핵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도입이 가능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 잠수함이 이제 핵 연료로 투입이 되니까 어떻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핵 잠수함에 핵 미사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 잠수함이 바닷속을 자망을 하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ICBM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싣고 날려보내는 거죠. 갑자기 물속에서 핵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잡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 또 당연히 이 SMR 기술이 아마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러죠. 이 HD 현대중공업은 뭐 조선업에, 그죠? 조선업에서도 이거 왜 안 나오네. 많은, 그렇죠, 주가의 상승을 기인을 했습니다. 뭐 한 100% 정도, 다들 조선업이 대략 한 100%에서 90% 정도 상승을 했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우리가 일봉인데요, 2021년 9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많이 좀, 이거는 뭐냐, 조선업의 붐이 턴어라운드가 왔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까지 우리나라 3대 빅3 조선업이죠. 그죠? 자, 매출이 2023년에는 11조 9천억. 근데 올해 예상치는 14조 3천억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700억인데 올해는 6,500억이고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247억인데 올해는요 4,500억입니다. 예, 뭐 조선 3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3사 이 세 개 중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3년, 2년 전부터 그죠?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중에 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중공업을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매도하신 분은 110%에서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현대중공업이 SMR 관련 테마주라는 거. 근데 벌써 지금 이 실적, 올해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2004년 뭐 단순 계산해서 1월달 이쯤에서부터 요까지 그죠?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11만원에서 21만원 대략 뭐 어림잡아 9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죠. 그죠? 자, 근데 저는 이 회사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왕 100% 수익이 난 상황에서 또 들어간다? 위험 부담이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매수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뭐 크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SMR 관련 테마주로도 같이 엮여야 되고요. 또 조선업에도 테마가 엮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업 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그걸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선박을 수소라든지 친환경 선박을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성중공업에서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오션은 잠수함, 우리나라의 그 로키드 마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그룹, 그죠? 이 하나그룹 6회 공군의 모든 기업을, 상장 기업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하나 오션, 그죠? 등등 여러 가지, 하나 솔루션, 하나 시스템, 물론 뭐 풍력강, 태양광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나 SMR 관련 종목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아니고요. 삼성물산입니다. 이 삼성물산은, 일반 외국계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회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요. SMR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한 SMR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 삼성물산입니다. 여러분, 삼성물산 하면 일단 건설업이죠. 그쵸?
삼성물산은 건설업입니다. 유통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SMR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높이고 있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입지를 굉장히 세게 다지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은요 조금 늦은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뭐 21만원대 기록을 하다가 지금 뭐 13만 5천. 예전에 뭐 코로나 때는 빼고요 떨어졌던 가격이 8만원대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3만 5천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좀 고질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좀 고질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조금 점수를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 쪽에 조금 무게를 주는 편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삼성물산에 대한 것도 제가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그룹에는. 왜냐면 삼성그룹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후속적인 1차 밴드, 2차 밴드도 따라가게 되고 또 주변의 관계사라든지 또는 경쟁사들도 그에 대한 어떤 삼성이 하면 좀 따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서 삼성을 항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41조를 매출했습니다. 2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이뤄냈고요. 당기순이익은 2조 7천억이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올해 예상치는 작년보다 대략 한 뭐 9천억 정도 증가한 42조 7천억, 영업이익도요 대략 3천억이 증가하는 3조 1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2조 7천억에서 2조 9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인데요, 예상치가 실적치가 이 예상치에 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삼성물산 하면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인데 이 기업의 퍼가 지금 11입니다. 업종퍼는 13.54죠.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끊임없이 이 기업에 대한 뭐를 연구하고 있죠. 이 기업은 새로운 제품, 아무래도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은 빅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몰머니를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국가에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업종에는 국가에서는 대기업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죠? 제한을 두는 그런 업종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 에너지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8년도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일모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건설이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업이라고요. 건설. 그러면 물산인데 유통은 안 하는 거, 유통도 하죠. 상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모직을 합병했으니까 패션도 당연히 있고요. 리조트, 그리고 급식, 식자재, 유통, 뭐 바이오 등등 많은 분야에서 지금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근데 저는 삼성물산은 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뭐 모든 사업에서 전부 다 이익을 다 내고 있거든요.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만한데 이제는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부가 조금은 이건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뭐 경영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다 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소형 원자, 그리고 수소 등 친환경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장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게 그죠? 확장 및 지분 투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한 10년 정도 더 빨리 너무 앞서갔을까요?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 근데 뭐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 이 바닥권에서 요만큼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죠? 대략 55% 상승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몇백 프로 상승한 것 같지만 대략 뭐 10만원에 했다 그러면 한 70% 정도 고점을 찍었고 지금 가격은 10만원 대비 그죠 35% 정도 올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란 것처럼 보이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저 대형주다 보니까 그죠. 뭐 40조 이상 매출하는 회사가 뭐 이런 회사도 의심을 하면 뭐
4억짜리 매출하는 40억 400억짜리 매출하는 회사는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무려 40조입니다 여러분. 40조요. 자, 그래서 지금도 뭐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왕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뭐 조정 구간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종목에 단타를 쳐서 물리는 건 상관없어요.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런 안정적인 기업이 있는데 뭐하러 그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3만 5천원에 내가 지금 단타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종가로. 그러면 이게 10만원까지 떨어졌다? 뭐 마이너스 되는 건 퍼센트가 다르지만 대략 그냥 단순 계산해서 13만 5천원에서 10만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뭐 20몇 프로 정도 떨어졌겠죠. 왜? 그러면 뭐 그걸 왜 걱정하죠? 그럼 또 사면 되죠. 이런 기업은.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용돈벌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소득을 놀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요 주식 투자는 처음도 두 번도 세 번째도요 계속적인 꾸준한 안전한 투자를 추구합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또 많은 투자자들 그래요. 뭐 매수를 했는데 17% 올랐다 20% 올랐다. 여러분들 은행 이자가 3%대입니다. 그죠? 은행 이자 6배 정도를 먹는데 그게 작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자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투자 금액이 좀 많거나 어떤 분은 투자 금액이 좀 적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로 조금 금액이 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의 기준은 두지 않겠습니다. 금액의 투자 금액이 좀 클 때는 이런 종목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죠? 거의 삼성전자의 수준에 번져가는 만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금액의 범위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올해 뭐 충분히 2억 정도는 벌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 뭐 1년에 2억 벌면 됐지 뭐 무슨 욕심이 그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SMR 관련해서는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특히 뭐 등등 중소형주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원자력 SMR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맨 처음 나와야 되는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고요. 그 다음이 한국전력입니다. 오히려 한국전력이 두 번째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엔 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죠 조선업에 특화되어 있는 청정에너지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 삼성물산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홀딩스 등등 중소형주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원자력, 원자로 관련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때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중소형주의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요. 큰 뭐 100% 200% 그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원자력 관련한 종목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등과 같은 대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성은 크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은행이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갑자기 또 태양광, 풍력광 바람이 분다. 그럼 이런 종목은 또 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기본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는 뭐 석유나 석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리슨은 태양광, 풍력광을 이야기하잖아요. 양쪽 다 공통된 거는 원자력은 말하지도 않고 뭐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원자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폐쇄될 수는 없거든요. 청정에너지고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정권 정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뭐 경제성 평가를 뭐 이거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뭐 조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든지 원자력을 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확대하기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축소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경우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청정에너지 그리고
가장 큰 효율이 있는 원자력, 이거는 사라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태양광, 풍력광을 에너지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자력보다 높을 수가 없거든요. 안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기본 뼈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뼈대는 들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소형 원자력 SMR 관련주는요, 반드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오늘은 SMR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뭐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예, 오늘은 2024년입니다. 그죠? 10월입니다. 10월.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되었네요, 여러분. 자, 이런 날은 또 가을 하면 또 뭐 독서의 계절 됐고요. 그런 말은 필요 없고요. 조금 이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야외로, 예? 야외로 좀 나가시고 힐링도 좀 하시고,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코스피가 많이 들썩거리다 보니까, 그죠? 이 빚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겁을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곧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10월 2일 이 가을의 첫 발자국에 우리가 방송을 오늘 했는데요. 낙엽 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또 감성에도 한번 젖어 보시고, 저는 벌써부터 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찬바람이 불면 제가 조금 그래요. 근데 그런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합니다. 여러분, 감성을 잃지 않고 매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뭐 좀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머금기도 하고요. 즐거울 때는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 변화가 좀 심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 변화가 심한 계절이니까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투자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위를 돌려도 보고요. 돌아도 보고, 여러분 살아온 자취도 한번 발자국, 그런 이 발자취도 한번 되돌아서 한번 기억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